Voilà. Arrête. Oh, qu'est-ce qui t'arrive là? Mais ça fait 2 minutes que je te caresse et que tu dis rien. Je dis rien parce que je sens rien.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된 전직 발레리나. 그녀는 무슨 이유에서 처음 만난 낯선 남자에게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는 이런 벌레만도 못한 녀석에게는 무시무시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t avec ta bouche, tu sens quelque chose ou pas? Arrête, je te dis, putain! 결국엔 하반신 마비인 그녀를 휠체어와 함께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마치 인생의 선물 상자와 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는 신묘한 달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림절 달력을 소재로 한 영화 데스켈린도 지금 시작합니다. Qu'est-ce que tu fais là? 교통사고 이후 발레리나의 꿈을 접은 에바. 반려견 마빈과 함께 재활운동을 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맞아 절친인 소피가 그녀에게 강림절 달력을 선물하게 됩니다. 강림절 달력이란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매일 아침 열어보는 서프라이즈한 달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서프라이즈한 달력 안에는 초콜릿이며 사탕 같은 주전부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전부리 속에는 에바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어둠의 기운이 숨어 있었죠.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국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집어든 초콜릿은 치매로 격리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의식을 되찾게 해주는 기운이 담겼습니다. 선물해준 소피도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든 에바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T'avais raison pour le chocolat. Ça m'a connecté à mon père. Ah bon? Ouais. Je l'ai mangé et il m'a appelé en pleine nuit. Le truc bizarre, c'est que mon père a Alzheimer, qu'il sait même plus que j'existe et qu'il m'appelle sur un téléphone qui fonctionne plus depuis 3 ans. Arrête d'avaler ces trucs si ça te fait bader. J'ai pas badé. Ça m'a fait plaisir d'entendre mon père. 친구인 소피와 함께하는 모처럼의 저녁 외식. 소피는 에바에게 펀드 매니저인 보리스라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먼저 자리를 일어나야만 했던 에바에게 보리스라는 남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죠. Allez, viens là! 그녀의 한마디 외침에 강림절 달력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버리게 되죠. 아직까지도 에바는 요상한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Allô? C'est moi. T'as appris pour Boris? Non? Qu'est-ce qu'il y a? Il s'est craché cette nuit. On l'a retrouvé broyé dans sa voiture. Quoi? T'es où là? 그리고 자정이 지나 이번에는 새로운 하트 모양의 캔디를 삼켰습니다. 이 캔디는 과연 어떤 숨겨진 기운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캔디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남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말입니다. Je m'appelle William. Et vous? Eva? Je peux m'asseoir? Donc on va fermer, hein. 강림절 달력이 그녀에게 좋은 기운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에바는 새로 사귄 윌리엄의 존재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주전부리가 들어있을지 그녀도 사뭇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집어든 사탕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인생은 기브앤테이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등가 교환. 달력이 서서히 그녀의 삶의 존재감을 들이우는 것 같습니다. Tu te fous de ma gueule? Tu prends 4 jours de congé sans prévenir et puis tu ramènes ton cul ici en pensant que tout va bien? J'ai pas pris congé.
Allô? 갑작스러운 시간의 폭주로 인해 그녀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윌리엄이 나서게 되고 에바는 윌리엄에게 신묘한 강림절 달력을 설명해보지만 그녀의 얘기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죠. Et celui-là, il t'a fait quel effet? 또 하루가 지나고 이번엔 어떤 기운을 가진 사탕이 들어있을런지 개벽다귀처럼 생긴 반려견 마빈의 간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마빈은 그 간식을 물고는 유유히 집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온 반려견 마빈. 이 강아지에게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빈은 피범벅이 된 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에바는 마빈의 입속에 있는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에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며칠 전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욕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소원인 양 반력이 그 바램 아닌 바램을 이뤄주게 된 것이죠. 그것도 반려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후 반려견 마빈도 결국 반력이 요구하는 희생양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서서히 강림절 달력의 어두운 존재감이 그녀를 광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Le calendrier contient plusieurs bonbons. Si tu en avales un, il faut les avaler tous. Sinon, je te tue. Règle numéro 2. Et respecte toutes les règles jusqu'à l'ouverture de la dernière fenêtre. Sinon, je te tue. Et règle numéro 3. Tu le jettes, je te tue. 과연 그녀는 악마의 유혹 같은 규칙들을 모두 클리어하고 무사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옛날 아버지가 좋아하던 초콜릿이 나오게 되자 그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뺑덕어멈 같은 사악한 괴물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독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Et qu'est-ce que vous allez faire de lui? Lui trouver une maison de repos convenable. Je ne vous propose pas à boire, vous n'allez pas rester longtemps. Eva. Tu me manques tellement. Ton calendrier va exiger d'autres sacrifices. D'autres personnes vont devoir mourir. Des inconnus. Des amis. Des gens que tu aimes. C'est le prix à payer pour ton miracle. Si tu veux marcher, tu devras tuer. Quand viendra mon tour, n'hésite pas. Si tu refuses, c'est toi qui seras sacrifié. 에바는 달력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운명의 초콜릿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J'ai marché jusqu'au milieu de ma rue. 간호사인 윌리엄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Je demande juste d'être là. 에바는 윌리엄 앞에서 다시 한번 초콜릿을 집어삼킴으로써 자신이 하반신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에바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사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바램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아있는 달력 속 주전부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실체가 이제 곧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10개나 남아있었습니다. 에바는 교통사고로 발레리나의 꿈을 접은 이후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작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윌리엄과의 관계도 무르익어 가게 되죠.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흘린 짐 열쇠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게 된 윌리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충격적 사실은 바로 자신이 달력으로 인해 에바에게 빠져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Je suis désolé, je sais pas pourquoi je vous ai dit ça. Ah, ça m'a complètement échappé. 자신과 에바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에바를 위한 윌리엄의 이런 행동은 달력이 말하는 세 번째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력의 주인공이 죽는 게 아니라 달력에게 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를 위해 달력을 강물에 던져버린 윌리엄, 억울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에바도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윌리엄을 잃고 비로소 그녀는 달력이 가리키는 어둠의 기운에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던 그녀를 위해 친구인 소피가 다시 에바를 찾아오게 됩니다. 에바? 소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에바 몰래 비아그라를 연상시키는 초콜릿을 감추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이 갖고 있던 껌을 에바에게 대신 전해주게 됩니다. 에바는 이제 달력의 어두운 기운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사귄 남친을 잃고 반려견 마빈까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남친의 별장으로 에바를 데려가게 됩니다. Un chewing-gum. Donne. Donne! Tu devrais arrêter avec ce calendrier, ça va te rendre dingue. Non. Ça va me rendre mes jambes. 이제 마지막 미션 클리어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Ça va? Elle fait une crise de paranoïa. 에바가 먹어야 할 초콜릿을 남친에게 먹이는 소피. 젊은 두 남녀의 뜨거운 몸짓이 예상되는 가운데 달력의 규칙을 흔드는 두 남녀가 약간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Les affaires reprennent. Sophie? 절친인 소피까지 강림절 달력의 희생양이 되자 에바는 더 이상 달력 속의 주전부리를 원치 않게 되죠.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이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에바가 목숨을 잃을 차례였죠. 에바가 거부하는 저 초콜릿은 바로 에바를 다시 걷게 해줄 치트키였습니다. 인생은 등가 교환. 에바가 다시 걷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뜻인 거죠. 이제 어느덧 마지막 미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을 잃고 반려견 마빈도 잃고 절친인 소피까지. 에바는 이런 희생을 통해 다시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미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소중한 것들을 잃은 채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달력을 통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이상 달력이 요구하는 희생량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량이 부모라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빠를 찾기에 앞서 눈엣까지 갖뒀던 계모를 강림절 달력을 통해 제거하는 아주 영악하기 그지없는 알리바이를 만들게 되죠. 계모가 저걸 버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에바였습니다. C'est mon tour. Elle aussi, tu as dû la sacrifier. Non. Elle, c'était pour le plaisir. 과연 에바는 달력이 원하는 희생양으로 아버지를 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신 영화는 데스캘린더였습니다. 흔치 않은 프랑스 공포 영화라는 점과 신선한 소재 그리고 진부하지 않은 전개 등이 장점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개연성이나 드라마가 다소 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영화적 장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갱생을 위해 주변의 희생을 무릅쓰고 벼텨낸 전직 발레리나 에바의 고군분투기, 흑화한 진위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지금까지 영화 데스캘린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evoir mourir.